김평우 변호사는 어제 상당히 법정을 뒤흔들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는데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엔 세월호 같은 사고가 안 날 것 같냐. 대통령이 최순실 씨 친구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조선시대의 연좌제 논리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 부적절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다음에 세월호 같은 사고 안 날 거냐, 이런 그 비슷한 사고를 나라고 지금 이야기에 부추기는 듯한 그런 지금 이제 이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뭐 지금 그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보통 지금 이제는 우리 현행은 보면 5년 아닙니까? 5년 네. 동안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것도 하나의 뭐 과정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 세월호 사고가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 네. 그 부분을 좀 따지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부분을 다음 대통령은 또 그걸 갖다가 참고해서 고쳐나가고 그리고 또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 보완하자는 것이고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이라는 이야기가 상징하듯이 당시 그 세월호 사건 때의 이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그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구체적인 해명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그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사실 잘 못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였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시는 부분은 전혀 저는 변호사답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 대통령의 친구니까 이 책임을 져야 된다. 대통령 친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 친구라서 책임이 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그러니까 대통령인 친구의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방관 내지는 도움을 줬다는 부분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묻는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하게 최순실 씨를 친구로 줬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또 한 분의 변호사죠. 이중환 변호사 계속해서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탄핵 심판은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의 불륜에서 부적절한 관계에서 시작됐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자, 연좌제에 대해서 어제 말들이 좀 있었거든요. 불륜 얘기는 뭐 계속 주장하는 거고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 연좌제가 우리가 폐지된 지가 꽤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김평우 변호사가 자꾸만 그 조선시대 얘기를 많이 꺼내잖아요. 이번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자꾸만 복종하라 그러는데 지금이 뭐 조선시대냐, 복종하라고 왜 이렇게들 강요를 하냐 이러는데요. 저분은 기본적인 법 철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법에 대한 복종을 한다는 거 왜 합니까? 우리가 무슨 판사에 대해서, 뭐 검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 게 아니고 법에 대해서 복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법에 대한 복종은 왜 필요한가? 법의 지배, 법치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법에 대한 복종이 있어야지만 법치 국가 성립의 기본 요건 아닙니까? 네네. 이분은 변호사를 수십 년 했다는 분이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니까 법에 대한 복종 아닙니까? 네네. 헌법에 대한 복종 아닙니까? 그거조차도 뭐 조선시대 운운하면서 뭐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요. 그 법학을 어떻게 배우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나오신 분인데. 그랬더라고요. 네네. 자, 어쨌든요. 어제 헌법재판소 앞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곳곳에서 몸싸움까지 벌였는데 그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야, 이거 더러운 나라구만 이거. 신속히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의 뉴욕타임즈 역시 이런 탄핵 반대 집회를 보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은 여전히 박사모 같은 사이비 종교 신도 같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고 이들의 계속된 헌신은 이르면 5월에 치러질 대선에서 내세울 만한 후보를 찾고 있는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뉴욕타임스 특파원이 아마 취재를 해서 쓴 것 같은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영어로 표현을 했잖아요. 컬트 라이크를 사이비 종교의 신도 같다 이랬는데 맞습니까?
뭐 저거는 컬트란 것이 뭐 소수인들의 문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리더를 굉장히 어떤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는 문화, 이와 같은 것을 마치 이제 박사모란 이름에서 보듯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떤 나름 다른 부분, 이런 것을 컬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컬트라고 안 하고 컬트 라이크란 것이 컬트 같다. 예, 그 같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 나름대로 희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어떤 소수의 어떤 그 종교적 집단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이 제3자의 시각으로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헌재는 어제로 변론을 끝내고요. 오늘부터 이제 매일매일 평일을 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법과 양심에 따라 또 지금까지의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시겠지만 국민들은 이분들의 이 평의 결과에 아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8분의 면면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보수로 분류되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을 한 두 사람,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 그리고 중도 혹은 진보로 분류되는 분이 여야 합의로 지명한 강인원 재판관, 이번에 아주 유명한 분이죠. 또 김희수 재판관은 민주당이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해서 이제 3월 13일이면 임기가 끝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이 세 재판관은 두 사람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고 자유한국당이 지명한 게 안창호 재판관, 검사 출신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비율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도 있다 이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그 많은 이 언론에서 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많이 분석을 합니다. 네. 방금 우리 앵커께서 하신 대로. 그러나 이번 그 탄핵 심판이 갖고 있는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라 보다는 일단은 지금 이 탄핵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을 얼만큼 위반했느냐. 네. 만약 위반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한 것이냐. 아마 그런 잣대로만 저는 충실하게 네. 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이번에는 또 2004년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그 헌법재판소법이 바뀌어서 소수 의견도 자신들의 의견을 다 남겨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번 재판에 임하는 이 상당히 역사적인 그런 의무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의식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법과 정의, 역사 이 세 가지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 법적으로는요, 한 번만 네. 따진다기보다는 짚어드릴 게, 이 8분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지만 이 탄핵이 인용이 됩니다. 탄핵이 인용이 되는 거니까 그 점을 이제 중요시하게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보면 그래도 어쨌든 박 대통령이 지명한 분이 두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전신이죠. 새누리당에서 지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모두 3명 아닙니까? 그럼 네. 좀 우려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렇게 네. 우려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보수, 중도, 진보 이런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이번에 탄핵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접근법도 그 유의미한데 또 조금 생각해 보면요. 그 탄핵 소추, 그 탄핵 사유 중에는요. 예를 들어서 CJ 같은데 이미경 부회장 그만둬라. 어떻게 청와대가 이 일개 사기업의 인사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라면요. 네.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원치 않은 기부를 이렇게 강요를 했다라든가 재단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네. 또 포스코의 포레카라고 하는 광고회사를 사실상 정치 권력의 힘을 빌어서 강탈하려고 그랬다든가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 자유기업 이거를 파괴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진정한 보수라면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 수도 있다. 따라서 이걸 단순히 누가 지명을 했고 평상시에 그 이념적 성향이 보수 진보냐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법조인으로서 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사법이라고 단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어제 이중환 변호사님이 얘기했듯이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탄핵은 정치 심판이 아니고 사법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결국 사법 심판의 기본은 사실 인정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한 18회, 19회까지 했는 것에 있는 사실 인정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인정에 있어서는 보수나 진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결국 그 이후에
이것이 과연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마 그 본인들의 세계관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와 같은 언론에서의 분석도 적어도 그와 같은 가치 판단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참고할 여지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3월 13일 이전까지는 하겠다고 이정미 대행이 그랬으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